안녕하세요, 도화님. 오늘이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저희가 이 카운티 캠핑카를 산 지 4달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카운티 캠핑카를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한 그 후기를 좀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저희 돈을 주고 산 캠핑카입니다. 내 돈 내산이고요. 이 카운티 캠핑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름 때 구매를 해서 가을 지나 이제 겨울 초입이죠. 영하도 잠깐 내려가긴 했었는데 실질적인 사용 후기는 1년을 사용해 봐야지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뭐 새 계절을 지금 겪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느낀 점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티 캠핑카 실사용 후기인데요. 저희 출고 시기는 2024년 7월 초,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만 4개월이 지났죠. 구매 사유는 실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넓은 차량이 필요했고요. 기존의 캠핑버스가 차박용으로 사용하기 좋았지만 장기 여행에 있어서는 실내 공간과 그 시설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개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사게 됐고요. 이 카운티 캠핑카의 실내 구조는 침실, 거실 일체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침실, 거실 일체형이 있고요. 침실, 거실 분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침실, 거실 분리형은 이제 뒤에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에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는 구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테이블이 없고 대신에 뒤쪽 침상의 일부를 테이블 변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카 사양은 뭐 인산철 배터리 24V로 600A니까 12V 1200A죠. 그리고 태양열 1200W, 청수 300L, 오수 100L, 뭐 DC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전자레인지, 하이라이트, 스마트 TV 뭐 다 있고요. 자세한 사양은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가구, 내장재, 화장실, 전기도 뭐 인버터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뭐 실내 등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뭐 외부 인입선, 뭐 아울렛도 다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 장치 다 되어 있고, 편의 시설로는 뭐 냉장고, 환기팬, 전자레인지 뭐 다 있습니다. 스마트 TV도 있고요. 맥스팬까지 있고, 4채널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고, 뭐 수도 설비, 뭐 외장 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지난 4개월간의 사용 패턴인데요. 출고 첫 달에는 장마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거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 저희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이유는 주말마다 근교로 당일치기 또는 1박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나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은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속초 여행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부산 에이스바들 한번 갔다 온 거 딱 2번 정도밖에 없고, 이제 가을 여행은 뭐 저희 호두 사정이 있어서 못 갔고요. 이제 겨울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핑박스와 카운티 캠핑카, 왼쪽 사진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캠핑박스입니다. 픽업 트럭 위에 올려서 위아래로 팝업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뒤에 징칸 부분에는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펼쳤을 때 위쪽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나름 장단점이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운티 캠핑카가 저희가 구매한 차입니다. 이번에 속초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캠핑박스와 카운티 캠핑카의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비교해 보면 캠핑박스는 기동성이 좋고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나 어떤 비가 오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고요. 카운티 캠핑카는 넓은 실내 공간 및 많은 수납 공간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캠핑박스는 협소한 공간, 카운티 캠핑카는 주차 및 유지 관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실내 공간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캠핑박스는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카운티 캠핑카는 모든 게 다 갖춰진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은 캠핑박스에는 뭐 서랍과 바닥 공간을 사용한 수납 공간이 있었고요. 카운티 캠핑카에는 트렁크, 상부장, 옷장, 싱크대 서랍 등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캠핑박스에서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을 했고요. 카운티 캠핑카에서는 고정식 변기가 있고 샤워기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싱크대, 캠핑박스에서는 없었죠. 근데 카운티 캠핑카는 수전이 물론 있고요. 거기에 조리기구로 하이라이터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캠핑박스는 그냥 픽업 트럭 하나의 딱 공간이죠. 주차선 한 칸만 사용하는데 카운티 캠핑카는 좀 길다 보니 주차선 두 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버스 주차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 면허, 캠핑박스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 이종 보통 면허면 충분하고요. 카운티 캠핑카의 경우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스틱 차량에 한해서 하지만 15인승 이상일 경우 있고요. 15인승 차량의 경우 이종 보통이나 일종 보통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격, 캠핑박스는 캠핑박스만 2천만 원대고요. 카운티 캠핑카는 8천만 원대입니다. 캠핑박스에 저 픽업 트럭까지 합치면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캠핑카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죠. 캠핑박스와 카운티 캠핑카의 만족도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둘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를 뿐이지 절대적인 우위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캠핑박스는 일상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좋고 사륜구동, 오프로드에 갈 수 있다는 그게 상당히 메리트였습니다. 카운티 캠핑카는 장기 여행용이고 실내 공간, 수납 공간이 풍부하고 그냥 작은 집이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나름 용도에 따라서는 만족을 합니다. 카운티 캠핑카의 장점입니다. 먼저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많은 수납 공간, 방음이 잘 됩니다.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소리가 거의 차단되죠. 아주 작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실내 구조를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제조사를 잘 만나면은 더 세분화 가능하지만 양산형 구조로만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집에 있는 건 다 있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다 있습니다. 이동해서 정차 후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를 이동하다가 피곤하면 바로 멈추고 뒤로 넘어서 자다가 갈 수도 있고요. 화장실 있고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부터 침상까지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탁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및 공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캠핑카는 일반적인 캠핑카,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는 특수차로 분류가 돼서 번호판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카운티 캠핑카는 중형 승합 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특수 차량이 아닙니다. 중형 승합 차량이다 보니 전용 차선, 이나 주행 차선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르고요. 이게 하나의 장점이죠. 카운티 캠핑카의 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카운티 캠핑카 정비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찾기가 쉽지 않고요. 카운티 차량 자체는 정비를 해주는 데가 있지만 캠핑카까지 정비를 해주는 데는 많지가 않고 이거는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검색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자체가 원래 주행 승차감이 좋지가 않죠. 거기다 캠핑카로 개조하면서 좀 안에 내장재가 들어가고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튜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소음이 좀 심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타던 차량이 픽업 트럭이지만 그것도 좀 약간 시끄럽다 생각했는데 카운티가 훨씬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카운티는 조수석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뒤로 돌아서 뒤쪽 문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티 캠핑카는 집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집과 비교했을 때 작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있을 건 다 있지만 좀 다소 불편하고 싱크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있을 건 다 있지만 작다. 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상 밑에 인버터 및 전기장치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 설비를 쓰려면 인버터를 켜고 써야 되는데 그 소리가 좀 약간 거슬리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오래 있다 보면은 창을 통한 개방감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천장에 창을 많이 뚫어놓은 그런 일반적인 캠핑카와 달리 천장에다가 태양열 충전판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뭐 햇기창이나 이런 걸 달 수가 없고요. 맥스팬 하나 뚫어놨는데 그쪽으로 뭐 환기만 시키지 뭐 개방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뒤쪽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양옆과 뒤쪽에 창이 있지만 뭐 보일 때는 넓어 보입니다. 근데 오래 있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더 넓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태양열 충전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땡볕이 내리치는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태양열 충전을 할 경우에 거의 충전량과 사용량이 일치해서 소모량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자, 태양열 충전 미미합니다. 주행 충전으로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차량 자체가 특정 부위에 부식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뭐 저희 차는 뭐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없는데요. 보통 보다 보면은 앞쪽 운전석 문짝 아래나 하부 쪽에 특정 부위에 부식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카운티 캠핑카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차량 자체의 문제죠. 저희가 타고 있는 세븐모빌 카운티 캠핑카의 장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좀 전에는 일반적인 카운티 캠핑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븐모빌 카운티 캠핑카의 장점은 주행 중 가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막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운전을 얌전히 하는 편이 아닌데도 삐그덕거리는 소리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진짜 짱짱하게 가구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소리가 나지 않고요. 다양한 구조의 카운티 캠핑카가 있습니다. 세븐모빌 카운티 캠핑카에는 뭐 A타입, B타입, C타입, 그리고 오버랜드 모델, 새로 나온 모델이죠. 이 네 가지의 모델이 있고요. A타입이 아까 말씀드렸던 침상과 거실이 분리된, 침실, 거실 분리된 구조고요. B타입이 저희처럼 침실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된 타입이고, C타입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화장실이 맨 뒤에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회사 카운티 캠핑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오버랜드 모델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차 위에 올라가서 테이블을 놓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캠핑카고요. 외부엔 또 랩토라이너 도장을 해서 오프로드 느낌이 물씬 나게 만든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모빌 자체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모델로 주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 B, C 타입이나 오버랜드 모델로 새로 나오는 거고요.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주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튜닝이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븐모빌이 AS를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산까지 가긴 했는데요. 거기서 진짜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븐모빌 카운티 캠핑카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중고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븐모빌 카운티 캠핑카를 선택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만족도 자체가 높다는 거. 그리고 저희도 실제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고, 이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보수를 좀 할 생각이죠. 그러면 세븐모빌 카운티 캠핑카의 단점 없을 수 없겠죠. 먼저 본사와 공장이 먼 곳에 있습니다. 부산인데요. 부산 근처 거주자에게는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사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단점이죠. 그리고 저희 차 인덕션이 아닌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사용이 불편하죠. 근데 최근 출신 모델에는 인덕션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이식 수전이 아니라서 위로 너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뭐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약간 걸치적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최근 출시하는 모델들에는 접이식 수전이 설치되고 뚜껑까지 덮어서 이제 위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틀고 보일러 히터를 사용하면은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 팬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일러 히터 토출구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차 같은 경우도 뒤에 보일러 같은 경우는 트렁크 하부에 있는데요. 거기서 토출구 3개가 뒤쪽 침상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쪽 아래쪽에 3군데가 있고 저 중간이나 다른 쪽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큰 게 화장실의 난방 자체가 없거든요. 화장실 바닥 난방이나 히터 토출구가 없기 때문에 좀 겨울에 이용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겨울에는 솔직히 동파 위험 때문에 물을 다 비워버리고 화장실이나 수전을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단 올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 뭐 다시 한번 1년 이상 사용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는 에어컨 배수구가 운전석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초기 영상에서 뭐 에어컨에서 막 물이 역류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었는데 이게 살짝 기울어진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 출시 모델에는 이게 양쪽으로 배수구를 만들어놔서 이런 게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저희 차의 단점이죠. 나중에 혹시라도 고치러 갈 일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븐모빌에 바라는 점, 개선 필요한 점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캠핑카 자체가 중고차를 구매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캠핑카를 만드는데요. 이때 구매자한테 중고차에 정비를 어떤 걸 정비했다라는 걸 제공해 주신다면은 캠핑카를 구매한 다음에 오일 같은 것들 다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중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맥스팬 구멍을 통해서 빛, 열기, 냉기, 소음 이런 게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한여름에 저쪽 맥스팬 아래서는 엄청 뜨겁고요. 겨울엔 또 냉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밤에 잘 때 그쪽을 통해서 빛도 많이 들어오고 소음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맥스팬 아래쪽에다 뭐 다른 걸 붙여서 막긴 하는데 좀 전문적인 걸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맥스 쉐이드나 또는 착탈식 커버를 좀 애초에 출고할 때 설치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수석 안전벨트 체결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매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조수석 안전벨트 체결하려면은 그걸 제끼고서는 해야 됩니다. 묻혀 있거든요. 좀 시트를 교체하면서 그쪽 좀 긴 걸로 교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B타입 모델은 2열에 접이식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앉으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상 사람이 앉기 불편한 거라서요. 이거를 제거하거나 또는 뭐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 오수 게이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수 게이지. 저희가 청수를 사용하다 보니 오수가 쌓이는데 게이지가 오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20%부터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고, 근데 또 퇴수를 할 때는 오수를 버릴 때 버리는 버튼을 누르면 또 바로 0%로 바뀌는데 오수는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0%로 바뀐 다음에도. 그게 어느 선을 넘으면 바로 20%가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정확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 때나 부딪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B타입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작업을 할 때 양쪽 수납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딱 고개를 숙이면은 상부 수납장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위치에 수납장을 좀 약간 고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장님 말투가 좀 약간 딱딱하다 라는 말투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사장님 처음 만나봤는데요. 사장님 뭐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말투는 좀 그쪽 부산 분들 말투답게 좀 약간 거칠죠. 투박하기도 하고요. 뭐 사장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말투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 뭐 카운티 캠핑카 4달간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은 이제 또 다른 여행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